3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여건 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4편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제10화 손이 보이기 시작하다. 포드의 집념, 지난번에 포디즘이라고 얘기를 했죠. 싸게, 많이. 그래서 16년간 오로지 모델 T만 만들었습니다.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규모의 경제란 얘기죠. 규모의 경제, 그렇죠? 이코노미 오브 스케일을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느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 수율도 올라가고 또 고정비를 생산 대수에 배분하는 고정비 배분 원가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원가가 계속 내려가는 거죠. 한 차종을 만들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다른 차를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차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고요. 여기에 프레임, 외관을 얻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차체로 여러 종류의 차를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르죠? 근데 차체는 똑같은 모델 T입니다. 그 가격도 다르게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모델 T 런어바웃 투어링카, 타운카의 가격이 500, 550, 750 다르죠? 모델 T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1921년 기준으로 미국 자동차 생산량이 1년에 169만 대인데 그중에서 55%가 모델 T였고 또 세계적으로는 자동차의 절반 이상이 모델 T였습니다. 100여 개국에 수출이 됐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자동차 산업이 독점되고 수백 개의 자동차 공장이 폐업을 했습니다. 오케이, but 이게 무슨 뜻이냐? 포드가 한 얘기예요. 1920년대 소득이 이제 올라가니까 고객들이 제발 검은색 위에 다른 색깔의 차를 생산해 주십시오. 포드가 뭐라 그럴게요? 오케이, 그래, 검은색 이외에 but 검정색 페인트가 가장 빨리 마른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정색으로 만들면 속도가 향상되고 원가 절감으로 이어진답니다. 그러니까 포드가 농담을 해요. You can choose any color as long it is black. 고객님, 자동차 색깔을 원하는 대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단 그 색이 검정일 경우에만, 즉 나는 검정만 만드니까 알아서 골라가세요. 이런 얘기죠. 이제 포드 얼굴 한번 보세요. 앞에 봤던 그 인자한 모습이 어디 갔어요? 없어졌죠? 그냥 고집스러운 겁니다. 차 색깔이 왜 옛날 차들이 다 검으냐? 바로 포드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하는 바람에 옛날 차들은 우리가 보면 검었습니다.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아담 스미스의 핀 공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3-10화죠. 핀 공장 예를 들면서 본업의 이점을 얘기했습니다. 여기 핀 공장에 13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런 핀 공장에서 일할 때 분업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을 믿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시장 경제의 자율 조정 시스템을 믿어라.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조정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국부론에 이렇게 썼어요. 뭐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의도는 없어도 저절로 의도하진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핀 공장 사장 얘기를 진짜 한번 해보죠. 진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업으로 효율적으로 핀을 제조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판매는 시장에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판매상이 와서 사가죠. 여기까지도 이제 핀 공장 사업이 아담 스미스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또 보이지 않는 손에 신봉되니까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세계 3대 거짓말이 있죠. 첫째,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 둘째, 처녀가 시집가고 싶지 않다. 셋째, 노인들이 나 빨리 죽어야지. 이게 3대 거짓말이랍니다. 핀 공장에서 이제 판매상이 와갖고 거짓 정보를 주죠. 뭐라 그래요? 아니, 늘 하는 거 하죠. 핀이 안 팔린다. 핀 공장 사장이 의심이 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시장에 나가보니까 속았구나. 판매상 놈에게. 무슨 얘기예요? 가격 후려치면서 싸게 하려고 거짓 정보를 준 거죠. 이러니까 핀 공장은 어떻게 해결을 해요? 그러면 내가 판매 담당을 고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원료 담당도 고용하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을 믿지 않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정보를 내재화한 겁니다. 자기한테 정보가 다 들어오게 고용계약을 한 거죠. 이런 걸 갖고 현대기업을 생각하면요. 현대기업이 뭐냐? 이런 계약들, 고용계약, 법적계약, 판매계약 등의 덩어리로 생각할 수 있죠. Complex of contracts. 기업이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쉬지 않고 계약을 하죠. 즉, 시장의 자율적 조정 대신에 외부에 있는 정보를 내재화해서 계획적 관리와
계약을 통해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현대적 기업이다. 여기 손이 이렇게 악수를 하죠. 고용계약을 하는 겁니다. 손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현대적 기업의 등장은 시장 메커니즘을 대체한 계약의 연속이다. 예, 이렇게 손이 등장합니다. 이런 얘기 누가 했느냐? 챈들러라는 분이 보이는 손이란 책을 썼습니다. 비저블 핸드란 책인데요. 미국의 대규모 기업 집단들을 쭉 분석을 했어요. 언제냐? 우리가 지금 바로 배운 그 시대입니다. 스탠다드 오일 있는 그런 시대를 쭉 분석하면서 전문 경영자와 조직이 시장을 대신해서 자원을 계획적으로 분배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잘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가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17년에 자산규모 2천만 달러 이상 236개 기업을 조사한 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대부분 기업이 수직 계열화로 성장한다. 그래서 뭐라고 챈들러가 책에 썼느냐? 경영이라는 보이는 손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가졌던 이들 산업은 당시 급속하게 산업화하고 있던 미국 경제가 건강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기업 집단, 기업 집합, 트러스트 이런 것들이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의 수직 계열화가 계속 일어나죠. 20세기 초에요. 즉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SCM, 공급망 관리가 어떻게 됐느냐. 외부의 정보를 내재화시켜서 조직적인 계획과 조정을 해서 산업 발전을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유럽은 어떻게 됐어요? 독일은 예외입니다만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런 나라들은 패밀리, 가족 경영이고요. 전문 경영이 없고 대량 생산 발시 안 했습니다. 시장 중개인을 통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즉 아담 스미스 세상이죠. 그리고 제품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이라는 게 뭐예요? 도제 제도죠. 대량 생산을 안 했으니까. 포드의 상상 초월 수직 계열화 얘기를 해봅시다. 포드의 광기란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집념에서 광기로 바뀝니다. 포디즘, 집념 거기까지 괜찮아요. 이제는 고집을 넘어서 광기. 세계에서 가장 통합된 생산 체계를 만들어보자 해갖고요.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확보하고 부품을 직접 만듭니다. 누가요? 포드 모터즈에서요. 루즈 리버라는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철광석이 들어오면은 28시간 만에 완성체로 전환됐답니다. 28시간이면요. 철광석이 쇠로 바뀌어갖고 차체로 바뀌는 겁니다. 수직 계열화가 점점 심화되는데 제조회사부터 이렇게 부품회사, 원재료 쪽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후방 계열화라고 합니다. 반대로 고객 쪽으로 가는 거를 전방 계열화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수직 계열화 중에서 포드는 후방 계열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SCM, 공급망 관리 쪽에 신경을 썼습니다. 얼마나 신경을 썼느냐? 철광석 광산을 16개를 사들였고요. 브라질 고무농장을 샀고요. 제철소 운영하고요. 유리공장 운영하고요. 제재소 운영하고요. 화물열차 철로를 깔았어요. 직접. 그리고 철도해설을 만들었어요. 운하를 건설하고요. 운송 선단을 만들었습니다. 운하를 팠어요. 직접. 왜? 수직 계열화를 하고 싶어서. 완전한 서플라이 체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철광석 광산, 이글 밀즈에서 철광석이 나오면은 자체 철도회사 포드 레일로 통해서 운송하고요. 자체 강철 공장 루즈 리버라는 큰 단지 내에 있는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고 최종 조립을 해갖고 자동차를 매장 판매 대리점에 내놓게 됩니다. 완전한 서플라이 체인이죠. 루즈 리버란 공장은요, 포드의 야심작입니다. 부지가 가로 2.4, 세로 1.6km예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여기에 93개의 건물, 공장 건평이 45만 평, 그리고 내부 철도가 160km, 자체 부두를 가졌고 발전소를 가졌고 제철소 유리공장을 가졌다. 1927년에 하늘에서 본 이 루즈 컴플렉스인데요. 잘 보시면요. 여기 배가 떠 있죠. 여기 큰 배가 떠 있습니다. 요만한 배죠. 여기도 배가 떠 있습니다. 운하를 통해서 배가 들어와갖고 선적을 하는 거죠. 이런 광경을 예술로 남겼습니다. 멕시코 화가가요. 1932년에 루즈 리버 공장을 모델로 해갖고 벽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디트로이트 미술관 중앙홀 4벽면에 설치해놨습니다. 이게 디트로이트 미술관의 중앙홀인데요. 입구홀이에요. 여기 이제 이런 벽화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벽화를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게 북쪽 벽화인데요. 디아고 리베라라는 사람이 만든 디트로이트 인더스트리 뮤럴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에
철광석이 이렇게 들어왔고 용광로 같은 게 여기 사람들이 일하고 있죠. 그게 부품으로 만들어져 갖고 컨베이어 벨트로 이렇게 가는 거죠. 남쪽 벽화를 보면요. 차체 조립을 하는 공장입니다. 여기서 성형 기계로 프레스를 해서 차체를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세쉬가 있죠. 세쉬를 끌고 가서 이제 만들어진 차체를 얻는 겁니다. 5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포드의 아성은 뭐 결국은 무너지겠죠. 어떻게 무너지냐. 풍요의 세계 속의 혼란함을 맛봅시다. 제5편에서 미국의 숫자 경영을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5편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